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모성간호 시간이고요. 분만과 고위험 분만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 분만 과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1기, 2기 배웠었고요. 이번 시간 분만 제3기 들어가겠습니다. 이제 분만 제3기, 아이가 다 빠져나왔죠. 그래서 그 아이가 빠져나온 뒤에 태반 만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과정 자체는 그 태반하고 탈락막의 분리 및 기타 부속물의 배출 시기입니다. 그래서 태반이 박리되면서 나오는 그 시기인데요. 이게 아이가 나오고 난 뒤에도 분만 20분 뒤에 다시 자궁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. 이게 이제 태반이 나오려고 하는 수축인데요. 그 수축이 시작됐을 때는 그 반드시 그 분만 제3기에 있어서 태반 만출기에도 출혈을 관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태반 박리기와 태반 만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일단 태반이 떨어져야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태반 박리기의 그 징후 이러한 그 밑에 보이는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산모가 다시금 그 수축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 태반 박리의 징후를 일단 순서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그 자궁 저부가 납작하던 자궁이 그 둥글게 공 모양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게 되죠. 그러면서 태반이 약간 떨어지면서 질출혈이 함께 나타날 거예요. 태반이 떨어지면서 그 모세혈관들이 이제 이어져 있던 게 막 떨어져 나가니까 출혈이 약간 있겠죠. 이럴 때 그 질구에서 만약에 그 제대로 늘어져서 그 수센치 더 탈출되어 나오면 그 치골결합 바로 위를 압박해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그 치골결합 상부를 눌러도 제대가 당겨 올라가지 않으면서 그 자궁 저부가 일시적으로 배꼽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팽팽해지는 게 그 징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태반 박리의 징후가 있으면 산모의 복압을 유도시키고요. 이렇게 해서 태반이 나오게 되면은 그 태반의 결손 여부 제대로 나왔는지 다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잔여물을 측정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. 이게 그 만출 후에 태반을 검사하는 이유가 태반의 결손 조직 여부 및 그 잔여물을 측정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만출 후 태반 검사 이유 반드시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치료 및 관호에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태반이 빠져나오면서 산모한테 출혈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출혈의 유무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열상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게 아이를 그 밑으로 나타가 보면은 그 분만할 때 회음부나 질, 자궁 이런 데 급성으로 이제 손상이 되면서 그 후유증이 남는데 그 후유증이 이제 열상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열상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. 산모의 활력 징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방광이 이게 팽창이 되어 있으면 사실 자궁 수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소변을 이제 도뇨관으로 해서 소변줄을 다 빼고 이제 아이를 놓긴 하지만 방광 팽창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태반에서 보면은 태반은 다 빠져나왔을 때 보면은 무게가 500g, 15에서 20cm의 직경이면서 1.5에서 3c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만 제3기를 다 마치게 되면 그 회복기인 분만 제4기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때는 이제 산모 자체가 출혈을 중지하면서 회복되는 그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. 정상적으로 이제 그 질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는 그 8시간 정도의 회복 시간을 가져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해요. 그러면서 그 자궁 수축이 잘 되는 그 산모여야 일수록 그 출혈도 없고 그 회복 기간도 이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. 그 분만 직후에는 이제 충분히 보온을 시켜주고 조용히 휴식을 줌으로써 그 회복 기간 동안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은 이제 관찰해야 될 게 그 오로 양의 색깔이나 방광 팽창
그 팽만 여부, 그 다음에 회음부 상태가 중요합니다. 아무래도 그 질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부종이 있을 수 있고 혈종이 있을 수 있는데, 그 회음부에 부종이 있다 할 때는 일단 얼음 주머니를 갖다 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부종이 부종이 가라앉을수록 이제 혈관 수축이 잘 됐다는 얘기인데, 부종이 있다는 거는 혈관 수축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부종 관찰을 잘 해줘야 되고, 그 혈종에 있어서 그 혈종 관찰도 중요한데, 그 밑에 빠져나오면서 수많은 모세 혈관들의 그 혈관들이 이제 혈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혈종이 있는지 부종이 있는지 회음부 상태 관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신생아의 반응 관찰하고, 그 다음에 맥박 관찰 중요합니다. 탈진 시에는 맥박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관찰 좀 잘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자궁 저부의 단단한 정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. 이게 자궁 저부가 단단할수록 좋은데요. 그 단단할수록 부종도 가라앉고 혈관 수축도 잘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사지나 얼음 주머니를 대어주면 좋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혈압 관찰을 해주시는데요. 출산 그 직후는 혈압이 약간 상승하다가 1시간 내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그 정상적인 그 기전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열상 치료가 나오고 있어요. 아무래도 회음부를 봉합하기 때문에 그 봉합한 후에 이제 자욕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. 이 봉합은 2도 이상의 열상 이후에 2도 열상 이후일 때는 봉합을 하게 되는데, 이때는 이제 좌욕과 건열 요법을 통해서 열상 치료를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자궁 파열은 이제 가장 그 심각한 열상 그 단계예요. 이렇게 그 자궁 파열처럼 가장 심각한 열상 단계에서는 자궁 적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질식분만, 이 질식분만은 질로 낳는 것을 질식분만이라고 하는데, 질식분만 직후에는 갑자기 그 체내 그 혈액 양이 아기를 낳음으로써 태반으로 가던 게 갑자기 다 그 엄마 몸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순환계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막 상당히 떨리는 오한을 호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이럴 때 간호법으로는 그 담요를 덮어주거나 따뜻한 물을 조금 먹여주면 이게 오한이 훨씬 더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질식 분만 후에 오한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담요를 덮거나 따뜻한 물을 먹인다는 거 포인트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분만 진통 완화법이 나오고 있습니다.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. 비약물요법에는 연상법,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.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예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과정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시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호흡법, 라마지라고는 나왔는데 뭐 다른 호흡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. 호흡을 통해 이완을 증진시키고 조직 내 산소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지압을 통해서 분만 시 고통을 경감시킬 수도 있고, 그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분만의 촉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정 안 된다 싶을 때는 약물로서 척추 마취나 경막의 마취 등을 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이 척추 마취 자체는 고통은 경감시킬 수 있는데, 그 분만 2기에 보갑을 줘야 되는 그 시기에 정상적으로 보갑을 주지 못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분만 제1, 2, 3기까지 봤고요. 다음 시간은 이제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